예.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 자체 압력이 올라가서 폐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질환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폐동맥 압력이 25mmmercury 이상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때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좌심실의 평균 압력은 정상 압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예,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주로 대표적으로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 호흡곤란도 그냥 호흡곤란은 아니고 활동 시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자꾸 피로감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전신 허약감, 그리고 말단 하지 부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폐동맥,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감별을 해야 될 거는 폐동맥 고혈압이 있고, 그 다음 폐고혈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폐동맥 고혈압이고, 폐동맥 고혈압에는 일단은 잘 모릅니다. 원인을 잘 모르고,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유전적 원인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HIV, 우리 쉽게 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어떤 그런 신드롬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잘 발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뭐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보통 한 2배에서 4배 정도 더 잘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연령대를 보면 보통은 20대에서 40대 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20대 40대 사이고 여성이면 대부분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실제로는 그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호발하는 연령이 20대 40대이기 때문에 그냥 가임기 여성이 잘 걸린다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통 여자하고 남성 비는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동맥,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주는 약들을 좀 써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증상 완화시켜주는 약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에 일단 그 혈관 자체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들로는 주로 이제 프로스타노이드라고 하는 계열의 약들과, 그 다음에 엔도셀리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계열의 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포스트 디 에스테라제 5 이니비터 같은 그런 약들이 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장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로는 이제 이뇨제라든지, 그 다음에 항응고제, 그 다음에 산소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악화될 경우에 저희가 심방 중격을 그 일부러 구멍을 내주는 그런 치료법을 할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심장이나 심폐 이식을 하거나 혹은 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프라스토노이드 계열의 약들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또 IV 제제거나 흡입제거나 혹은 뭐 자기가 자가 주사를 하는 피하 주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의 숙련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챙겨야 되고 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타 다른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잘 복용하면서 주로 이게 모니터링을 잘 열심히 하면서 그 약을 드실 때 보통은 음식을 좀 가려야 되는 게 있어서 가려야 될 음식들을 좀 챙겨서 가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약 수능도가 그게 꼭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보통은 그래도 90% 이상은 약을 다 소화를 해야 잘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 복약 수능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한 60% 정도가 실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아그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저희가 이제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서 고혈압 치료제로서 개발이 됐었고요. 그게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해서 개발이 돼서 약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기가 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작용을 오히려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그냥 개발한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치료제로서 약을 바꿔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건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그 포스토디에스트라제 5 이니비터인데, 그게 결국은 혈관에 그 확장시켜주는 물질을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관 확장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특히 이제 그런 그 엔자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가 폐동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에 아주 특징적으로 이게 확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게 뭐 랜덤 트라이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게 에비던스를 가지고 지금 약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실제로 그 이제 배동맥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서 그런 어떤 식욕 억제제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걸 미국에서 이게 갑자기 이게 다발적으로 이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 식욕 억제제였다라는 게 밝혀져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약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인데, 그런 비슷한 계열의 약들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식욕 억제제 자체가 폐동맥 고혈압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거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기전에서 일으키는지는 뭐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런 폐동맥 고혈압의 질환이 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식욕 억제제 같은 거를 통한 다이어트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요새 가장 많이 처방되고 예. 있는 식욕 억제제가 아디펙스하고 벨벳 예. 뭐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는 폐동맥 고혈압과는 그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넘어갈게요. 예. 요새 그거 워낙 많이들 먹고 있어가지고요. 예. 석 달 이전까지는 괜찮다고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제일 안전한, 그러니까 우리 비만 치료제는 그 올리스틴인가요? 하여튼 그 변에서 그 지방 흡수를 억제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이 흡수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지방변을 보게 만들어서 이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약이 제일, 제니칼 아닌가요? 예, 제니칼이라고 상품명으로 네. 나와 있는데, 그게 제일 안전한 걸로 돼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렇게 뭐, 환자분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방변을 약간 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별로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폐동맥 고혈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정확한 진단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져야 된다. 그 치료는 거기도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져야 될 것 같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그렇게 아주 좋은 효과를 못 보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은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될 거고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갖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